AI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ER. Answer Dr. Answer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 이거 Dr. Answer 해가지고 썰에 SIR은 Supporting Intelligence Reference 그래서 SIR이 됐고 무슨 이런 걸 물어봤어? 마스터를 사왔나? 아이디에 맞나? 답이라는 answer하고 썰이라는 Dr. Answer answer 이렇게 해서 만들었답니다. 야, 참 ER까지 붙이는 이 친절함. 그러니까 2열까지 붙이는 성공을 못하면 못 받겠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지금 0.2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하려고 일자리 이 몇 되는 만 개 일도 안 하는 돼. 거 절대 믿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호흡기 전담 클리닉 사전 예약 및 전화 상담 절차. 왜 사전 예약을 해야 되는지, 전화 상담을 왜 해야 되는지. 우리는 사전 예약이나 전화 상담하면 왠지 번거롭고 그쵸. 네, 그냥 싫어하잖아. 걸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전화하고 예약하고 큰 병원도 우리는 사전 예약 안 하잖아. 그냥 가잖아. 기다리지. 네, 일단 가서 2시간이고 일단 고. 3시간이고 일단 고 하니까 네. 필요성에 대해서 네. 좀 봅시다. 네, 그 필요성을 딱 보자면은 호흡기 전담 클리닉 방문 전 사전 예약하고 전화 상담 절차를 통해 환자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준비하도록 해서 안전한 진료 여건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감염 예방을 위해서라도 전화 상담을 활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반드시 전화 상담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니며 환자가 요청하거나 사전 예약 과정에서 상담 필요 시 의사가 상담 연계할 예정입니다. 여기서 보면 반드시 전화 상담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며라고 써놨는데 이거는 뚜드겨 맞을까봐 일부러 써놓은 거고 반드시 해달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써놓으면 지금 반반. 호흡기 전담 클리닉이 있을 경우에 그렇게 하라니. 예, 지금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만들 건데 어디다 만들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갖다가 이게 어디 있는 줄 알고 그 클리닉에 전화를 하는 거 아니고 119처럼 뭐 이렇게 그렇죠. 소환 전화번호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팔당을 받는 거예요. 여기가 사업 계획을 세운 건 아니니까. 이 얘기가. 예, 그 얘기인 것 같아요. 네. 일단 전화 상담할 그 위치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물도 세우나? 근데 이제 네. 반드시 이거를 거쳐야 된다 그러면 또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써놓긴 했지만 반드시 좀 거쳐달라는 거예요. 자, 전화 상담 사전 예약 절차는 일단 개방형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사전 예약하고 문진하고 그 대상이 확인이 되면은 개방형 클리닉 접수 안내실로 이렇게 인수인계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면은 의사가 연결되고 만약에 당일 예약이 가능한 환자는 개방형 클리닉 진료실로 가가지고 의사한테 진료를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다른 날짜를 예약한 환자의 경우에는 참여 의료기관 그런 의사 다른 그 개방형 클리닉 말고 다른 곳으로 가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형 클리닉은 네. 이제 환자가 의료기관용 클리닉에서는 환자가 사전 예약하고 또 문진하고 대상 확인 아까 개방형 클리닉하고 비슷한 절차인데 또 그 다음에 의료기관용 클리닉 접수 안내가 되고 그 다음에 상담이 필요하고 또 의사가 연결이 되면은 의료기관용 클리닉으로 바로 의사가 진료 볼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전화 상담할 수도 있고 내원 안내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처방 등 조치가 될 예정입니다. 이거 뭐가 뉴디라고는 상관없이 그냥 되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원래 있던 되게- 계획을 갖고 온 것 같은데. 되게 뭔가 되게 코로나19가 구체적이다. 터지기 딱 그렇게 하자? 이거 이렇게 해서 클리닉 전담 만들어가지고 근데 코로나19를 좀 줄이자. 우리가 하지라고. 너무 집중화되는 부분, 그러니까 이게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개인병원 다 문 닫는다라는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뭐 코로나 이번에 터져가지고 전화로 이제 보건소 가기 전에 막 전화하고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걸 좀 구조 체화한 것 뿐이고. 또 원래 이런 거에 대한 계획이 다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코로나 전에도. 1월 달부터 이렇게 쭉 진행하면서 조금 이제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뭐 나름 세운 것 같아요. 또 이게 어쨌든 전염병이 매번 있는 게 아니라 그때그때 발생을 하는 거니까 저 개방형이란 것도 아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집어넣는 것 같고. 다른 유지보다는 여기가 좀 더 막 우리가 겪어온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많이 구체적인 것 근데 같아요. 스마트 의료하고는 뭐 그게 또 그게 더 관련. 스마트 방역 정도? 스마트 K 방역. 뭐 공간별 구비 물품 예시는 이거 그냥 띄운 거고요. 이거 뭐 대부분 다 아는 내용이고 이거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말 많은 AI 정밀 의료에 대해서 거고, 이건 아까 읽었던 부분이니까요. 보도자료가 7월 27일 날 토종 AI 정밀 의료 서비스 닥터 앤서 임상 적용 시작. 그래서 3대 질환 8개 소프트웨어 대상으로 전국 11개 병원서 임상 적용을 시작했다. 그러니까 임상이라고 하면 이제 테스트를 시작을 한 거죠. 시범 적용을 하면서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본 거겠죠. 근데 앤서라는 부분도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월 26일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헬스케어 혁신파크에서 인공지능 기반 정밀의료 솔루션 닥터 앤서의 임상 적용 선포식을 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정밀의료 서비스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닥터 앤서. 닥터 앤서란 그 의료
빅데이터를 통한 의사의 진단 치료를 지원해주며 무엇이든 다 대답해주는 AI 네트워크 소프트웨어 ER. Answer Doctor Answer 나 이거 보면서 너무 웃겼어 이거 Doctor Answer 해가지고 썰에 SIR은 Supporting Intelligence Reference 그래서 SIR이 됐고 또 인공지능이 의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진단 치료에 대한 답을 준다는 의미로 닥터 앤서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이런 걸 배웠어? 왓슨 사왔나? 답이라는 앤서하고 썰이라는 닥터 앤서 and 썰 이렇게 해서 만들었답니다. 야, 참 ER까지 붙이는 이 친절함. 2열까지 붙이는. 닥터 앤서는 2018년부터 3년간 총 357억. 그래서 357억을 투입해가지고 다양한 의료 데이터, 진단 정보, 의료 영상, 유전체 정보, 생활 패턴 등을 연계 분석하여 개인 특성에 맞춰 질병을 예측하고 진단하고 치료하는 등을 지원해주는 서비스로 8대 질환 대상 21개 소프트웨어를 개발 중입니다. 이게 8대 질환으로 이제 암은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심내혈관 질환가 있고 심장 질환, 뇌전증, 치매, 소아희귀, 난치성 유전 질환. 소아희귀 난치성 이름이 유전 질환. 좋네. Q&A 게시판 만들었구만. 이렇게 올리면 대답해주는. 앤서해주는 거야? 게시판이야 게시판. 자, 네, 사업 추진단은 총괄 주관병원인 서울아사병원을 비롯하여 수도권 및 권역별 거점병원 등 총 26개의 의료기관과 분요, JLKS 인스펙션, 라인웍스 3빌리온 등 22개의 정보통신 기술 소프트웨어 기업이 개발에 참여했습니다. 참. 게시판을 22개. 병원이 많으니까. 병원마다 또 게시판 있나? 병원이 많잖아. 네이버 지식인은 그러겠다. 이러니 네이버를 보고. 자, 이번에 임상을 시작하는 닥터 앤서는 그 소아희귀 유전 질환, 그리고 심내혈관 질환, 그리고 치매 등 3대 질환과 관련된 8개의 소프트웨어로 전국 11개 병원에서 질환별로 나뉘어 임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거 데이터 많아요, 이거는. 데이터 싸움이 데이터 싸움. 아까도 말했던 357억이 이때까지 투자가 됐고요, 3년간. 투자가 됐고 앞으로 이제 더 투자를 할 예정이라는 얘기입니다. 1.0이 끝나고 2.0이 이제 시작합니다. 얼마 정도 잘 맞추나 해보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까 DB가 엄청날 거라고 이게. 3대 질환 8개 소프트웨어 개발 경과는 소아희귀 유전 질환은 발달장애 유전 변이 해석을 소프트웨어가 있고 난청 유전 변이 해석이 소프트웨어가 있고 이 변이 유전 변이 해석하는 데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거 구글 같은 애들 하는 거야. 다 모아서 하는. 임상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등이 19년 6월부터 임상을 시작을 했다. 심내혈관 질환은 심혈관 질환 재발 예측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있고 관상동맥 석회화 자동진단 소프트웨어 그리고 뇌출혈 진단 소프트웨어 뇌동맥류 병변 진단 치매에 대해서는 한국인 표준 WMH 지도 및 시각화. WMH. 오늘 찾아봤는데 뇌 허혈 지도랬나? 그래서 그거에 그 뇌 혈관 지도? 막 그런 거래요. 찾았구나. 궁금해서. 감사합니다. 허혈 지도. 내가 안 찾아봤네. 치매 조기 진단 소프트웨어 이렇게 해갖고 분당 서울대학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제주대학교 병원. 자, 구로병원하고 아산병원, 서울대학교병원, 분당 차병원, 세브란스 병원, 그 정도가 주로 하고 있네요. 자, 이외 심장질환, 유방암, 대장암, 전립선암, 뇌전증 등 나머지 5개 질환 관련 13개 소프트웨어도 20년까지 개발 완료하고 임상 적용을 목표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아산병원 김종재 사업진단장은 동일 질환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유전체 정보 등에 따라 증상이 다르므로 이번 프로젝트를 통하여 한국형 정밀의료의 해법을 찾고 개인 맞춤형 의료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히며 의료 현장에서 많은 환자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닥터 앤서의 지속적인 고도화 필요성을 제시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좋은 거래요. 특히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닥터 앤서는 보건의료와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해 국민 건강 증진을 대표하는 성공 사례로 기대하며 의료 소프트웨어의 신시장 창출 및 의료비 절감의 해법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의료 ICT 산업계의 선순환 생태계가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참 이게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스마트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DB화해서 음. 이거를 많이 구축을 했을 거예요. 과기정통부는 오늘 인상 적용을 시작하는 닥터앤서와 더불어 정밀의료 병원 정보 시스템 근데 이게 PPPHIS잖아. 네. PHIS. 그러니까 P3 HIS라고 해도 되지 않나? 왜 아, 너무 세 개를 이렇게 겹친 거야. 피. 두껍게 썼어야지 그러면. 아, 네. 그래서 그 병원 정보 시스템 P3HIS, P-HIS는 올해 말경 고대 의료원 3개 병원의 시범 적용을 목표로 개발 중이며 또한 지난 4월부터 응급 환자의 빠른 응급 진단 그리고 처치를 지원하는 5G 기반 AI 응급 의료 시스템 개발에 착수해서 2021년에 본격 실증에 나설 예정입니다. 그동안 과기정통부에서 개발한 정밀의료 관련 서비스들이 시범 적용되기 시작하면 환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응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 확보 등 국민 체감도가 대폭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게 만약에 네. 우리가 간단하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형태가 돼버리면 오판의 여지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당연히. 음. 근데 어쨌든 사람이 오진하는 것보다는 기계가 오진하는 확률은 훨씬 적겠죠. 훨씬 적을까요? 네, 훨씬 적죠. 왜냐하면 비교하는 데이터 군 자체가 아, 일단 상대가 안 돼요. 데이터라는 자체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의사는 뭐 우스갯소리로 지금 오진율이 50%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현재 네. 상황에서. 근데 지금 이런 인공지능들은 아무리 못해도 80, 90 여기 왔다 갔다 하거든요. 확진율이. 이렇게 해도 이제 퇴출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 정도만 해도 오진율이 높아서.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서 얘네들이 이제 어느 정도 의료 시스템에 들어오고 나면 진짜 일반 그냥 사람 의사들은 관리하는 정도 수준만 하지 직접 진료는 이제 못하게 하는 수준에까지도 갈 수 있겠죠? 판사도 그렇게 해야 돼. 판사도. 판사도 마찬가지야. 판사도 어. 판례 비교하는 수준 자체가 네. 달라. 그래서 무조건 거기다가 이제 로봇팔이 손떨림 없이 정밀 수술을 해버리면 아, 그쵸, 그쵸. 로봇 팔 정도가 아니라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나노 로봇이 아예 들어가서 뭐 뜯어오는 거죠. 그쵸. DNA 치료까지도 하는 수준을 가면 진짜 완전히 다른 거죠. 그거는 그 의사는 거기까지 들어가면. 지금 얘기하시죠. 자, 보도자료가 하나 더 있어서 7월 11일 날 인공지능 의료 소프트웨어 닥터앤서 의료기기 이너가 속도낸다. 디지털 의료 성공을 위한 닥터앤서 이너가 협력 간담회 개최를 했고 장석영 제2차관 식약처 양진영 차장과 디지털 의료 성공을 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닥터앤서 이너가 현황은 네, 닥터앤서 21개 소프트웨어 중 11개는 의료기기, 5개는 비의료기기, 나머지 5개는 시제품 개발 중에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환 3건, 치매 2건, 대장암 2건, 전립선암 3건, 내전증 1건 등이 있습니다. 의료기기로 판정받은 11개 소프트웨어 중 4개는 인허가가 지금 완료가 됐고 7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의료기기로 판정받은 5개 소프트웨어는 의료기관 도입을 위한 실증 실험 중에 있습니다. 닥터에서 홈페이지가 있는데 네. 홈페이지 쭉 있는데 닥터에서 체험관 물어보면 되는 거야? 거기 가서 예약하고 오래. 현대 어. 야성병원 안에 있네. 오. 이런 거 만들어야죠. 다 홈페이지 만들어. 만드는 비용이 여기 390 들어가 이라고. 있어. 체험관이 한 100억 되는 거 아니야? 아, 저번에도 뭐 한국판 뉴딜 홈페이지가 따로 있고 다 데이터가 따로 홈페이지 따로 있고 다 따로 있고. 닥터에서는 뭐 완전 얼토당토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체험관이 음. 특이하네. 네, 그래서 의료기기 제품화 절차를 살펴보자면 개발된 AI 의료 소프트웨어 시제품이 실제 의료 현장에 활용되기 전에 안정성, 유효성 및 효용성, 사용성, 사업성 등을 입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수의 일선 의료기관에서 환자, 그러니까 데이터를 대상으로 그 재반 사항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임상시험 1을 보자면 허가 전에 보자면 의료기기 인허가를 위한 안정성, 유용성을 검증해야 하고 임상시험 2, 허가 후 부분에서는 보험수가 반영을 위한 안정성, 유효성 등을 검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용성, 사용성, 사업성 검증 부분에서는 그 병원의 시간 절차 단축 등 비용 효과하고 소프트웨어 기능성 개선 등을 해야 합니다. 일단은 임상시험 1, 임상시험 2는 이해를 했어. 근데 효용성, 사용성, 사업성 검증은 삼상 뭐 2상, 1상 이런 것처럼 소프트웨어 이거 해주려고 그러면 이 정도까지 해줘야지 해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일단 3상이 대중이잖아. 그러니까 1차 허가 전에 일단 필터링하고 2차 허가 후에 필터링하고 3차에서 다시 한번 필터링해서 최고의 제품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의미겠죠? 3차는 이제 본격적으로 양산을 하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양산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해서 의료 기기니까 네, 기기니까 사람한테 직접 가니까 이것도 그 백신처럼 이런 절차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이제 필터링을 해서 최고의 효율이 나오는 최고의 사용성이 있는 뭐 이런 제품을 만들겠다는 얘기죠. 아까 말했던 1단계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1단계를 검증을 하고 2단계는 다기능 검증기관이 있네요. 네. 그래서 시장 진입은 이제 NECA 얘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NECA.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하고 또 건강보험 시상평가원이 하고 급여를 할 건지 비급여를 할 건지. 근데 의료니까 사람 생명이 달려있으니까 좀 복잡하게 해도 네. 검증을 많이 하는 거죠. 한국 그 식품의약 안전처가 워낙 악명이 높대요. 일단 통과만 하면은 거의 진입 장벽이 확보가 되는 거니까 이미 여기를 거기서 누가 넘어올 수 있겠어. 여기 식품의약처 넘을 수 없다. 근데 우리나라가 AI도 강국이 아니고 의료기기도 강국이 아닌데 AI 의료기기 강국으로 갈 수가 있나? 어렵죠. 네.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그 지원이란 자체가 한정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공무원들도 왜 그러니까 한정적으로밖에 맞아. 못하냐면 인정해요. 자기가 벤처 투자라든가 이런 것을 투자를 할 때 100개 중에 1개를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이제 벤처의 역할인 거죠. 네, 벤처 캐피탈이나 이런 데들이. 그런 데의 역할인데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지만 제가 예전에 사업을 하면서 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가서 네네네. 사업계획서를 쭉 제출하고 이렇습니다라고 막 설명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거 안 물어보고 담보는 뭘로 설정할 건데 기술이요. 라고 얘기해.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잘 이해를 못하겠고 이거 말고 담보될 만한 거 뭐 있냐고 그렇게 물어보는 그런 사회가 이제 바뀌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벤처라는 것은 100개 중에 적으면 1개, 많으면 5개 정도가 성공한다라고 봐야 되고 그 1개, 5개가 진짜 100을 투자한 것이 120%, 130% 돌아온다라고 하면 투자의 가치성이 있다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역할이 다른 거예요. 우리 이제 정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런 만약에 벤처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스라엘에 이제 그 요즈마 펀드라는 게 되게 유명하잖아요. 근데 이 요즈마 펀드도 어떻게 하냐면 국가에서는 돈만 만들어. 펀드만 조성을 해. 그러고 나서 민간 캐피탈 이거 하는 친구들을 다 데려다가 이것 좀 투자하고 관리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들은 뒤에서 배워. 이거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하나. 이 투자자들한테 돈 줬을 때 어떻게 회수하고 이 사람들이 사업해가는 걸 어떻게 보는지를 공무원들은 뒤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가장 적극적으로 해도 공무원들은 실무가 안 되는 거예요. 역량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민간에서 해야 되는 영역은 철저히 민간한테 몰아주고 정부, 공무원이 하는 역할은 그 뒤에서 어떤 마지노선, 안전망 이런 것들을 구축해주고 자금이 필요하거나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거나 이런 데에서만 또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 거지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이거는 정부 역할이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하고 새로운 사업을 만들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자꾸 이제 뭘 AI 돈을 주니까 돈을 줄 테니까 AI 형태로 만들어 와 이 얘기지. 근데 지원을 해줄게. 근데 약간 사업계획서는 잘 써야 돼. AI 형태로 이런 얘기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플랜을 갖고 그게 안 있으니까. 된다고. 그걸 하지 말라고 제발. 그 벤처 중에 잘된 친구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어떤 얘기 하냐면 정부 자금을 받는 이 벤처 하는 젊은 친구들이 좀비라는 표현을 해요. 네,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사업은 이게 주가 아니라 사업은 종이야. 이게 네. 전도됐어. 주객이 전도됐어. 그렇죠. 그 정부에 네. 이거 쓰는 보고서 쓰고 하는 게 주된 일이고 그렇죠. 이 사업은 그냥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정도로. 그래서 이거 떼어내면 아예 서 있을 수도 없는 거야. 다리가 후두루들. 기초가 아예 없는 거야. 이런 기업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 대해서 비하하고 뭐 비난하고 하자는 게 아니라 현재 실상을 좀 제대로 보고 그래서 거기에서 어느 분은 들어서 안 쓴다 나. 그죠? 그런 사람들도 많잖아요, 사실. 그런 사람들 들어서 안 쓴 애들은 이제 그만큼 된 거지. 이미 된 난 거지. 약간 이런 그 수많은 이렇게 그걸 돼가지고. 겪어서 이제 안 쓸 수 있게 되는 애들이고 그거를 못 넘는 애들은 계속 이거 돈을 먹는데 그치. 나라의 R&D 예산이 거의 다 글로 들어가. 그치. 그냥 그런 좀비들을 없애고 되는데 밀어주는 게 맞아. 아니면 그냥 떡사 먹든지 차라리.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근데 그 시장에 막 브로커 놀아대는 맞아. 막 그게 진짜 아, 문제야. 브로커가 진짜 문제야. 근데 그 돈을 갖다가 열심히 세운 거다 가지고 때려 박으면은 실제로 들어가는데 그 효율이 10%도 안 나온다고 봐. 물론 그걸로 먹고 사는 애들은 뭐 어떻게 해서 그게 뭐 국가 경제를 얼마나 창조 경제. 하겠어. 그걸 창조 경제로 얘기하면 안 되는 일인데 GDP의 그 질적 향상을 가져오는 일은 없지. 그냥 돌릴 뿐이지. 소득을. 어쨌든 대대적인 좀 정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보고서도 저도 사실상 보면 했던 말들 계속 되풀이되고 올해는 이제 다행히도 코로나가 있어서 새로운 꼭지가 생겨서 쓰기 좀 편했을 텐데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매년 정부에서 나오는 보고서들 보면 거의 뭐 형식이나 내용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물론 이제 장기적인 플랜을 따라가야 되는 면도 있겠지만
그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단은 이때까지 해왔던 어떤 그런 것들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그것도 이제 아깝잖아요. 버릴 수 없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장선상에서 끌고 가야 좀비는 잘라야죠. 아니, 좀비는 잘라야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2년 뒤에 저 닥터 홈페이지 그쵸. 오, 아, 그래. 출 그럼 경과를 마지막 살펴보면은 게임을 올라온 지 1년 자금지원 끊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아. 그리고 나는 사실 이제 우리 이런 정부 사업 계획 보면 대부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나는 사실 이렇게 프로젝트별로 국내 업체한테 몰아줄 게 아니라 아예 뭐 회사가 공모를 하는 거 공모를 하는 거서 해외에서도 와서 응. 제품을 개발하든 서비스를 개발하든 대신 지분을 갖는 거야. 국가에서 지분을 받고 나중에 뭐 사업에 따라서도 로열티를 몇 년 동안 사업 매출에 혹은 영업이익의 몇 프로씩 그걸 상환하도록 대신 망하면은 성공을 못하면은 못 받겠지만 성공을 하게 되면 일자리를 지금 0.2만 개 만들어야 되는데 아이 이러니까 망하는 거야. 이거 쓸데없는 거 이거 하려고 일자리 되는 몇 단계 일도 안 하는 돼. 건 절대 믿으면 안 된다 그랬죠. 오히려 이렇게 해외 기업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R&D를 하면 국내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서 보고 배운다. 또 경쟁력이 되니까 그리고- 그렇게. 아니 우리나라 데이터도 인구수가 그래 많은 네. 거야. 우리나라가 데이터 데이터가 가지고 많아. 와가지고 그 기술 네. 푸는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그것만 먹으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은 글로벌 시대여서 우리나라 기업만 막 이렇게 한다고 절대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데이터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에 나가? 무조건 해외에 좀 기술은 있는데 정보가 없는. 미국에서는 네. 돈 못 받는 애들 네. 있다. 충분히 경쟁력이 음. 있는데 그런 애들을 잘 꼬셔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서 돈 줄 테니까 좀 해봐라. 대신 뭐 지분이나 나중에 이제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유하는 형태로 해서 나중에 진짜로 회사가 되면 그거 팔아가지고 들어간 돈 회수하면 되잖아. 그러면 아. 확실히 경쟁력 망하는 거 어쩔 수 없지. 아니, 망하지 않게 아, 열심히 담보 하려고 없어도. 하는 우리나라에서 예를 들어 국부 펀드 같은 거 조성해가지고 해외 혁신 기업에 투자해도 그치, 돼. 그치. 어. 그런 것도 좀 그럼 뭐 실리콘밸리 투자해가지고 그 지분 예를 들어서 뭐 30% 이상의 지분이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 꽂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잘하는 애들을 옆에서 보고 자꾸 배워야 돼. 다른 애들 데리고 와가지고 너무 우리 우리나라 안에서 우쭈쭈 똑똑한 해주지 놈들 말고. 죄다 의료 여기 있는데 그니까 넣으면 되지.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우리나라 사람 따라하는 거 진짜 잘해. 조금 바꾸는 거 진짜 잘해. 그러니까 응용기술 응용 기술 진짜 잘해. 혁신이라고. 그러니까. 혁신적인 응용.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 혁신적인 처음부터 느낌. 만드는 건 잘 못하거든. 뭔가 응. 비스무리한 게 있으면 이거 요렇게 몇 개 바꾸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라는 걸 잘해 우리나라. 아니 이 방송 이것도 한 6개 프로그램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창의력의 기본은 보강이야. 아 그치 그치. 자, 오늘까지 얘기한 이 세 가지가 이제 디지털 뉴딜인데 다음 주부터는 이제 윤복합 이 얘기가 나오는데 디지털 뉴딜을 보면서 아쉬움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죠? 맨 처음에 얘기했던 데이터 때문에 데이터가 없는 것 같았다. 지능형 정부에 지능이 없어. 지능이 없다. 지능이 없었고 스마트 의료는 스마트가 스마트가 없어. 없었다. 약간 스마트하지 않고 DB화돼 있는 약간 그렇지만 이게 다 디지털 뉴딜의 한 카테고리 안에 대표 과제로 선정이 된 거니까 좀 더 진행 과정은 좀 확인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액 자체가 지금 엄청 크잖아요. 100조 원대 사업이면 여기 보여지는 사업 외에 아마 밑에 숨어 있는 이 사업들이 더 많을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